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2일에 정부가 서울과 제주에 이어 제3의 국제관광도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도 본다면은 관광 인프라가 발달돼 있고 더 다양한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만도 한데요. 과연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육성될 수 있을지, 발돋움 좀 할 수 있을지 이번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라대 국제관광경영학부 김정은 교수, 그리고 부경대 관광경영학과 설훈구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설 교수님, 정부가 국제관광도시를 지정을 하겠다, 올해 안에 지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이 국제관광도시라는 개념이 뭐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언뜻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국제관광도시 지정은 일단 광역시에서 그 한 곳 정도 지금 현재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잠재력 있는 관광 도시를 선정을 해서 재정적, 그다음에 그 마케팅, 그다음에 도시 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하는 어떤 정책적 그런 뒷받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이렇게 지정하기 위한 근거가 원래 있는 겁니까? 원래 관광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현재 그 관광 산업의 어떤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런 그 국제 관광 도시 지정 부분도 그 이론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국제 관광 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지금 서울하고 제주가 지정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정이 된다면은 어떤 혜택이 좀 있습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 그 안에 따르면 세계적 관광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광역시를 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안에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의 78%가 서울에 쏠려 있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런 쏠림 현상을 좀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관광 도시를 육성하려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200억 정도가 투여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도시로 지정이 되다 보면 지금 부산의 최고 이슈라고 볼 수 있는 항공이라든지 크루즈, 그리고 각종 인프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마트,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도시 자체 어떤 관광 경쟁력과 도시 브랜드, 그리고 홍보 마케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산시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좀 많은 그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정부의 지원이 얹어진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산만으로는 좀 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정부의 힘을 얻어가지고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일단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산의 관광 실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국인도 내국인이지만은 국제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부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주로 좀 어디를 많이 관광을 하는지 실태를 좀 알고 싶은데요. 방금 그 김정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80% 가까운 외래 관광객이죠. 우리가 외래 관광객이라 하면 이제 그 우리 관광객을 좀 정확히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내국인 관광객이 있고 그다음에 외래 관광객, 사실 외국인 관광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보통 우리가 방문 도시가 어디가 가장 두드러지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서울의 경우 외래 관광객이 거의 그 78%, 그러니까 거의 80%에 가까운 숫자가 거의 그 서울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아주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입니다. 주로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보면 명동이라든가 동대문, 그다음에 대부분 고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궁, 우리 경복궁이라든가 창경궁이라든가 이런 고궁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인사동, 그다음에 박물관,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우리 관광 쪽에서 인문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좀 현대적인 인문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롯데 월드를 또 간다는 게 또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의 놀러 갈 수 있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장소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그런 관광 매력물, 동시에 이제 현대적인 거는 이제 그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를 이제 많이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의 현실이 조금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부산의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78% 정도, 거의 80%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것이 경기, 보통 우리가 100%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퍼센티지에 대한 거는 조금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한 관광객이 여러 곳을 가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조금 100%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현재 통계로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서울이 한 78%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가 한 15% 정도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가 한 5% 정도, 그리고 부산이 한 10% 정도 지금 현재 돼 있는 그런 상태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륙만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가 한 20%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서울에 왔던 분들이 상당수가 제주를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주와 서울은 그 대한민국의 어떤 관광 도시로서의 어떤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속에 부산은 어떤지를 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일단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부산이 이제 서울과 제주에 비해서는 이제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좀 떨어지는 수치가 확연하게 드러나곤 네. 하는데, 네. 그러면은 요 이제 김 교수님께 좀 초를 여쭤보죠. 지금 부산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부산만의 매력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서울도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은 부산 역시도 네. 과거의 부산의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항구 도시로서의 부산의 매력도 있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출장이나 학회를 다니면서 여러 도시를 경험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고 자연 경관이 훌륭한 도시를 찾기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인 경관이라는 것이 부산이 가진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론리 플래닛이라는 곳에서 부산을 앞으로 1년 동안 방문해야 할 전 세계 도시 관광지 중에 아시아의 가장 흥미로운 여행지 10곳 중에서 첫 손가락에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산과 바다가 완만하게 어우러진 부산은 빼어난 경관과 문화, 미식, 그리고 경관이 매우 환상적이라는 평가를 내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날씨나 자연 환경에 관한 잠재력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관광객의 태도에 굉장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존의 관광객들이 패키지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 대량 관광을 선호하는 많은 수의 관광객들이 정해진 루트를 소화하는 관광 상품을 선호했다면 지금의 관광객들은 매우 소규모화되고 개인적 혹은 친구 혹은 연인 혹은 가족 단위로서 자기만의 어떤 루트와 스케줄을 소화하고 싶어하는 소규모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소규모화된 이런 관광객들 단위가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체험이나 문화관광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살펴본다면 이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 흔히 고유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색깔을 많이 띠고 있는 곳들이 부산의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역사를 가진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천문화마을이나 국제시장과 같이 부산이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와 네,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부산만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어떻게 부산이 형성되어 왔는지, 그래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관광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잠재력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부산이 최근에 많이 도입해 놓은 문화적인 컨텐츠, 문화적인 인프라, 예를 들자면 불꽃축제라든지 비프, 그 다음에 원아시아 페스티벌과 같은 이런 문화적인 컨텐츠에다가 최근에 개발된 점포의 카페 거리라고 잘 아시죠? 거기가 2017년도에 미국 뉴욕타임스가 가봐야 할 여행지 52곳 중에 하나의 이름을 올려서
부산 혹은 대한민국에서도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원들, 그러나 그 자원들이 맥도날드화라고 하는 어떤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관광지가 아닌 예. 지역색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징이 살아있는 곳이 훨씬 부산의 매력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실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런 부산의 관광지에 왔을 때 본인들이 기대를 했던 것만큼의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가는지도 좀 궁금을 합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만족도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두 가지의 지표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말씀하신 만족도 지표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재방문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산은 외래 관광객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매년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 중에서 맨 마지막 순위 혹은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부산에 왔더니 기대한 만큼의 어떤 만족도나 볼거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와 같이 부산의 매력이나 어떤 인프라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부산시도 매년 상당 부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부산을 알리기 위해서 뭐 해외 나가서 다른 뭐 이벤트를 개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만족도가 낮고 한다면은 글쎄요, 이 정책의 방향성 자체를 다시 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이제 예산이 460조 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13조 원을 부산시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4천억 정도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우리 부산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쓰고 있는데 4천억이라는 돈 가지고 물론 이제 관광 쪽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따로 뽑은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뭐 약 1,000억 정도라고 보더라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 자체로 뭔가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산시의 그 관계자들도 예산을 쓰고 거기에 대한 또 쓴 예산에 대한 실적도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당 부분 이벤트성 예산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이벤트성 예산들이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물론 필요도 합니다. 그렇죠. 예. 마이스 쪽 같은 경우에 예산이 흘러가서 그 마이스 쪽에 이제 또 그 업체들이 열심히 또 마케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우리 백스코가 살았고 그리고 그 해운대가 이왕 마이스 온 김에 한번 해운대 한번 보고 가자. 특히 그 중에 우리가 그 동해남부선 이설부지 쪽에 거기 경관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산하면 해양인데 해양 경관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고 그 경관을 보면서 또 그 관광객들이 담소를 서로 같이 온 지인들끼리 담소를 나눠가면서 이 길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부산에 온 관광객들 중에 대부분이 해운대를 정확히 말하면 해운대 그 남해선 그 이설부지 쪽을 주로 많이 걷고 그리고 힐링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산시가 그걸 보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것을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만들어진 매력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사 효과를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더 나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쪼개진 예산들을 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쪽에 비록 예산을 쪼갠다 하더라도 특정이 잘 되는 그런 매력물 쪽에 좀 집중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의 부산시의 관광 자원의 어떤 아이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좀 모으면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단체 관광객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고 개별 관광객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요즘은 뭐 여행사 통해서 단체 프로그램보다는
혼자서 배낭여행을 가거나 그런 것도 좀 많이 하곤 네. 하는데 실제로 부산을 찾는 개별 관광객들이 늘었다고 하면은 그런 뭔가 좀 바뀐 분위기에 맞게 부산식 관광 프로그램이나 그런 인프라나 그런 것들 좀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부분에서 좀 변화가 좀 필요할까요? 일반적인 경제 시장에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을 한다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런데 관광 시장은 이 시장의 원리가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즉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즉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창출되는 아주 특이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인프라 구축이 첫 번째입니다. 예.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통계 데이터를 살펴보자면요. 부산의 관광 인프라는 서울의 약 3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인 경관 그리고 인문학적 컨텐츠는 충분히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 남산타워처럼 도시 전체를 경관할 수 있는 전망대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부산에 지금 크루즈 터미널을 또 하나 최근에 개장을 했는데 예. 이 크루즈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기항지를 관광을 하는 경우에 도시를 둘러보고 나가는데요. 역시 이 도시를 둘러보고 나가는 시간이 관광 콘텐츠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요. 그래서 그 기항지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아까 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 지출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다는 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크루즈 관광객들이 그 기항지에서 하루를 1박을 하지 않고 당일에 다 출항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야간 관광 상품이 사실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항지 관광이라는 것을 나가보면 결국은 부산에서도 할 수 있는 시티 투어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세계적 수준의 어떤 관광도시로 발돋움을 하려면 첫 번째는 우선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구축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광객들을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콘텐츠 혹은 도시가 그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잘 묶어서 상품화를 잘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예. 세 번째로는 그 상품화된 관광 상품을 잘 마케팅할 수 있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면에서 종합적으로 부산시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석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부산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이 그렇게 더 많이 알려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국제관광도시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좀 그런 식으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관광정책도 또 다시금 한번 재정비한다든가 그런 식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어떤 식의 제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통 관광객들이 돈을 쓰려고 하면 돈 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예.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럼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돈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부산 시민들한테도 부산에 그러면 어딜 가는 게 가장 부산의 어떤 매력물을 다른 남들에게 다른 타지에 있는 사람들 추천하겠냐 물어보면 굉장히 각각 다양합니다. 예. 이것은 제가 볼 때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러니까 부산 시민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때도 너무나 다양한 것들 어디 가봐라 하는 것들 얘기할 정도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여러 개 있다 하지만 아이코닉하고 우리 흔한 말로 그런 말 하죠. 뭐 킬러 컨텐츠 이런 얘기 하죠. 예.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아까 제가 외래 관광객은 우리 관광지를 보는 대표적인 어떤 그 가치 평가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 오면 어딜 가나 서울에 갑니다. 그다음에 제주에 갑니다. 이거 위험한 상태예요. 예.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아이코닉 어트랙션 매력물들을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찝어서 예.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홍보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가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 돈을 쓸 준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상황이 너무너무 절실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스는 이건 어떤 물리적인 매력물은 아니지만 이 마이스를
우리가 부산이 마이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이스에 관련된 업체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왜냐하면 자기 행사들을 그렇죠. 성공시켜내야 되니까 예. 열심히 홍보를 하다 보면 관람객들이 이제 많이 방문을 하게 되고, 동시에 그 사람들이 해운대를 이렇게 경관을 조망하고 돌아가는 형태의 관광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럼 그것을 더욱더 심화할 필요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산하면 떠오르는 건 동네입니다. 동네라는 또 용어가 굉장히 조선시대부터 오랫동안 동네부사 또는 뭐 동네부 하면은 예. 결국 이제 부산을 지칭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이 동네부 하면은 갖추고 있는 것들이 그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것들이 좋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성이라든가 동네 읍성, 그 다음에 주변에 또 동혼도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시민들인지 모르는데 그 동혼도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복청 박물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로 온천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클러스터가 거의 그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적으로 대표해왔던 어떤 아이코닉한 어떤 지역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전방에 내세워서 그걸 집중적으로 그 재정적, 그 다음에 정책적 지원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부산은 무엇을 보러 간다라는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예.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그 이제 투톱 전략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식의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 김정 교수님께서는 좀 마지막으로 어떤 제안을 좀 해주실까요? 그 여행의 트렌드가 21세기 들어서 아주 크게 변했고요. 예. 그러면 이제 도시의 관광 경쟁력 혹은 국가의 관광 경쟁력을 키우려면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가장 큰 트렌드 중에 말씀드렸던 것이, 예전에 어떤 대량 관광 시대가 지나가면서 개별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런 개별 관광객들의 특징을 분석을 해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그 패키지 투어를 가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현지 혹은 출발지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검색하고 그다음 결제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또 특징을 분석을 해봤더니, 왜 개별 관광객을 관광지를 가는지를 보았더니 지적 호기심이 높다. 그래서 그걸 다시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했더니 고학력자들이 많고, 예. 따라서 고소득일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과연 뭐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광지를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되는지가 이제 부산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는 전 세계에 가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관광지가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예. 그 지역만, 거기서만 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이나 매력물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각종 문화적인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부산에서 이제 혹은 부산에 있는 관광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렇다면 부산의 지역색을 살리기 위해서, 고유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가 아마 전략적인 접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잠재력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상품으로 잘 묶어서, 그리고 인근 지역과도 연계하는 것이 아마 체류일을 길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 교수님 말씀하신 클러스터화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하고, 이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잘 알리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슈토크 진행해봤는데요. 국제관광도시 지정을 앞두고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산업 정책에 대한 한계점,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